Y들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공연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쁜 마음을 담아 빼빼로를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모두 맛있게 드시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성동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창조와 도전의 미래 전략수도 세종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민호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힘찬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나성동의 지역구 의원이신 김효숙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나성동을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오동현 동장님 소개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님과 품격 있는 대화를 위해 각 직능단체 회장님들과 주민분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세종시 간부 공무원님들 참석하셨으나 개별적인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잠시 무대를 정비한 후에 행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동현 나성동장님의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나성동장 오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초겨울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다소 늦은 시간에 불구하고 나성동을 방문해 주신 최민호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나성동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호숙 의원에게도 환영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나성동 단체 임원분들과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3월 30일 나성동 개최 후부터 오늘까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촉박한 일정과 여러 업무를 동시에 추진하려다 보니 다소 미판정과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나성동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성동 일반 현황과 주요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일반 현황입니다. 10월 말 기준 나성동 인구는 13,200명이며 5,900세대입니다.
10대 이하가 전체 인구의 2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60대 이상 인구는 6%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성동 행정구역은 15통 66반이며 1통부터 6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21개 동이고 7통부터 15통은 공동주택인 나리째 마을 6개 단지로 구분됩니다. 나성동에는 총 8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총 3개의 교육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는 보육아동을 포함하여 1,879명이고 세종 시내에서는 비율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나리째 마을 2단지, 3단지, 4단지 총 3개소에서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성동은 세종시의 중심상업, 문화, 국제교류지구로서 먹자골목인 로데오거리, 어바나트리움, 세종예술의 전당, 도시상장광장, 풀꽃마당, 빛가람 수봉공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나성동 주민센터 조직 현황은 동장을 포함하여 총 15명이며 민원행정팀, 주민생활팀, 7월 신설된 맞춤형 복지팀 총 3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3년 예산은 총 15억 4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일본에게는 11억 700만 원, 자치분권 특별에게는 4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시의 명실상부한 문화와 상업의 중심 나성동을 목표로 국제정원도시 기반 마련, 주민자치 활성화, 깨끗한 안전한 도시 조성, 주민생활 환경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국제정원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나성동 정원도시 조성을 위하여 나리째 마을 각 입주자 대표회의, 세종시 산림조합, 나성동 주민센터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통한 단지별 정원 정보 공유로 주민 스스로가 만드는 생활 속 정원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원형교체로 2개소에는 계절꽃을 식재하고 있고 나머지 2개소에는 수목 식재 시기에 맞추어 소나무를 식재하는 등 나성동 주요 교통성 4개소에 꽃바구니 정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괄호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유동이 많은 나성동 복합 주변 야간경관 개선과 보행자 안전체감지수 향상을 위하여 이야기가 있는 사계절 꽃길 조명 정원을 조성하여 보고, 걷고, 쉬고 즐기는 나성 꽃나래길 정원사업 1단계를 완료하고 국제정원도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직능단체 구성에 주력하였습니다. 통장협의회는 나성동 개청과 함께 총 9분이 새롭게 이적되었으며 전이면 이장협의회 자매회계를 맺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도농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육회는 6월 창립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주민센터 맞춤형 복지팀 신설에 발맞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특화사업 발굴에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 운영회의 구성을 시작으로 지난 6월 총 27명으로 출범하였으며 8월 주민총회를 통해 2024년 주민이 주도할 마을계획사업과 주민수건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된 통기타, 방송테스트 등 10개 프로그램을 9월부터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11월 주민자치 박람회 기간 캘리그라피 수강생의 작품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여러분 감사합니다. 답은 지역화합의 장입니다. 앞서 잠시 소개드렸듯이 체육회 구성 이후 약 2달 반 만에 무더운 날씨에도 1000여 명이 참석한 나성동 한마음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10월 세종시민체육대회에 참여하여 시민 상호 간 교류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체육회 이사님들 감사드립니다. 2023년 마을계획사업과 연계하여 백투더 Y2K라는 테마로 주민자치회와 통정협의회와 함께 빛가람 수변공원에서 제1회 나성부리 축제를 개최하고 주민이 하나 되는 지역 문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통장님과 주민자치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 정화활동, 나성동 쓰담 달리기 등 주민주도의 환경정화활동을 월 1회 정례하여 쾌적한 도시 미관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난 여름 이례적인 폭우로 인한 위험지역 출입통제와 재난 대응 비상체계를 확립하였고 폭염을 대비하여 적수에 스마트 그늘막 7개소를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정기기부, 복지 사각지대 방문 등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지원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회 보장을 적극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나성동 복합 커뮤니티센터 편의시설과 안전시설 확충 및 개방입니다. 나성동 복합은 작년 행복청으로 인수받은 시축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합 내부가 텅텅 비었습니다. 이에 가장 먼저 계단에 안전판과 추락방지 근음막 설치를 통해 안전을 최우선하였으며 복합 1층과 3층에 주민 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복합을 방문한 주민들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조성과 시설 대관을 통해 주민들의 체육활동과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회와 주민센터 간 디테일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2024년 주민이 계획하고 만드는 마을 계획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나성동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복지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겨울 대설과 한파를 대비하여 지역 자율방재단이 11월 중 출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역 자율방재단 모집 공고가 이번 달 23일까지 진행 중이니까 오늘 참석한 주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회실 조성 및 게시판 설치 등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복합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지난 폭우로 발생한 복합 누수 등 시설물 하자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성동에 방문하거나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보행로에 장미 특색거리, 꽃피는 불빛 정원 등 국제 정원도시 조성사업 2단계를 주민 여러분과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나성동은 우리들의 무대이며 그 무대의 주인공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입니다. 다 함께 갑시다. 오늘 나성에 오시면 사랑을 불러주실 최민호의 시장님과의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나성동의 미래를 그리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잠시 자리를 정리하면서 지난 10월 28일 개최했던 나성누리 축제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나를 신경 쓰고 있는 건가 아님 발드다닌 건가 계속 눈이 마주치는 건가 그냥 내 뒤를 본 건가 하루 종일 걸던 내 머릿속 이름만 알지 못하게 계속 감춰질 거야 우리 나성동 주민이 처음으로 입주한 이후에 처음 행사하는 건데 그 단합을 목적으로 하는 나성동 주민들의 화합의 장애 마당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같이 얼굴을 맞대면서 좋은 하나의 우리 이웃이 될 수 있게 같이 갑시다. 심장이 맘을 알고 싶어 아프면 울고 오늘도 날 보면서 넌 웃고 있어 한서가 부족하지만 내가 그때니 널 신경 쓰고 있잖아 너의 마음을 듣고 싶어 날 신경 쓰고 있는 건가 아님 내 듣고는 건가 계속 다시 느끼는 건가 아직도 짐진 건가 궁금해서 미친 내 머릿속 이름만 알지 못하게 표정 관리할 거야
수 없어 시간이 된 것 같은데 Close to you 너의 맘에 눈을 들이게 진짜 네 맘을 알고 싶어 아프면 건 오늘도 날 보면서 너 믿고 있어 부족하지만 모든 감각들이 날 신경 쓰고 있잖아 너의 마음을 듣고 싶어 다리를 너의 마음을 듣고 싶어 나성동이 세종시의 중심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가기에 되게 좋은 위치에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성동 축제에 많은 분들이 와서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매년 이런 행사들이 진행이 될 텐데 내년에도 그리고 후년에도 많이 와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나성놀이 축제 때의 영상을 다시 보니 주민분들과 함께 정말 신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나성동을 주민분들이 항상 힘이 나고 흥이 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제가 활약한 영상도 함께 시청했으면 좋았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거의 보셨겠지만 TJB 대전방송 홈페이지에서 11월 1일에 방영된 생방송 투데이 쇼킹 레트로 마켓 나성편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의원님, 동장님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에 보이는 예쁜 꽃수반은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 꽃꽂이바 이경미 강사님과 수강생 분들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최민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뒤에는 잘 들립니까? 저 오늘 여기 와보고 여러분들 저 왜 부르셨나 싶네요. 자랑하려고 부르셨죠? 제가 이 외국에서 손님이 온 거야. 손님이 오면 꼭 데리고 갑니다. 메타 45인치. 우리가 메타 45는 뭐라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병따개 거든요. 그죠? 근데 딱 알아들어요. 거기 올라가서 원 계시네요 우리 회장님. 거기 올라가서 이 나성동이 때 야경을 보여주면 안 놀라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CIB라고 캐나다, 벨기에 이쪽 사람들이 정원도 시 해주기 위해서 식사를 왔었습니다. 두 차례 왔었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맛을 보여주니까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더 놀라는 말을 한 것은 여러분 이거 갖고 놀라지 마세요. 이것을 단 10년에 다 만들었다면 이해하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우리나라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보니까 저는 세종이 미래다 해가지고 제법 그런 얘기 했더니만 나성이 미래다 그러니까 제가 기가 죽네요. 여러분들 행복해 보이시고 그리고 아까 어린이들 나선 해빗이라 그랬나요? 그래서 어린이집 아이들 난타죠? 그게 난타예요. 난타 공연을 보니까 이 나성동의 수준을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효숙 의원이 저한테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나성동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시는데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 따질 것 뿌듯한 자부심이 있는데 나성동 여러분 정말 행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해드릴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주시는 거지.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나성동의 어린이들과 함께 또 엄마들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시민의 대화 이 시민의 대화가 또 저로서는 우리가 24개 읍면동이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날 정말 멋진 피날레를 장식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도 계실 것이고
자유롭게 하시되 이 품격 있는 대화, 품격 있는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효석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종의 중심 나성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효석 의원입니다. 가을의 시작한 이 시민과의 대화가 이제 가을의 끝 무렵에 우리 나성동에서 끝맺음을 맺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시민분들을 가까이에서 눈맞춤하기 위해서 읍면동을 곳곳을 찾아다니신 우리 시민시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모쪼록 이 자리가 우리 세종시의 발전 방향 그리고 나성동이 좀 풀리지 않은 숙제들이 차근차근 풀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기를 저도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도 끝까지 잘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장님 주제로 나성동 주민과 대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를 받으시면 소속 단체 또는 성함을 소개한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죠. 네.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왜 먼저 말씀하시라고 하면 손을 안 든다가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서로 손 들어요. 우리 동계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나성동 총장을 맡고 있는 김성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세종구 발전, 나성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항상 이렇게 같이 힘써주는데 우리도 같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최민호 시장님하고 우리 김효석 의원님하고 우리가 이 개청되기 전에 새롬동에서 새롬 나성 발전을 위한 이런 대화를 가졌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저희들이 나성동에서 제안한 것이 LH에서 인수한 천변, 제천변 문제되는 거, 그다음에 이 공원 좀 해달라는 거, CU한 그지 이런 문제, 또 이쪽에 젊은이들이 많이 이렇게 거주를 하고 먹자권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좀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젊음의 거리, 그게 필요한 게 뭔가 하고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저는 이쪽에 문화를 이렇게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게 좋겠다 제안을 제가 말씀드렸고 시장님이 그때 그러면은 이쪽에다가 세종에서 유일한 보헤미안 문화거리를 만듭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 주민들한테도 똑같이 참 전파를 했고요.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모색하고 있는 게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죠. 나성동이 저는 우리 젊은이들의 이제 보헤미안 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헤미안 거리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보헤미안 지수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유의 지수. 문화예술을 자유롭게 연주도 해보고 출연시켜보고 하는 그런 거리를 말하는 건데요. 외국에 가면 우리 이제 서울에 홍대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일본에 가면 히라주쿠라는 데가 있고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별 괴짜들이 나와가지고 공연도 하고 이 모습을 보이는데 젊은이들이잖아요. 참 보기가 좋아요. 근데 보헤미안 지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역 주민들 전체 인구분의 그런 창조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 그러니까 전체 주민 중에 그런 창조적 직업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헤미안 지수라고 합니다. 보헤미안 지수가 높을수록 그 도시의 앞으로의 미래적인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나성동은
뭐 세종시에 여러 뭐 그런 후보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바로 그러한 지역으로 육성하기에도 적합하고 또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은 곳일 것이다. 그래서 이 나리째 마을 아파트 보면 나리째 마을을 보고 이 나리째 마을에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정말 부러워요. 나리째 마을에 저 살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 소원이 저런 데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조치원에 자이 아파트 삽니다. 그렇듯이 이 나리째 마을이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이 아니고 나성의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제 그 꿈이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김현숙 의원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도시상징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 죽어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제가 거기를 갈 때마다 아까워요. 그리고 그 도시상징거리가 그 예술의 전당이 있고 절제로잖아요. 그 도로가. 절제로라는 도로 때문에 끊어져 있어요. 그 앞부분이 연결되어 있어야 이게 정말 광장인데 이 도로에 차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소음도 그렇고 뭔가 연결이 안 돼요. 참 설계를 잘못됐습니다. 참 설계를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절제로 그렇다고 지하도 팔 수가 없어요. 그 시설이 있어서. 그래서 그 도로를 이렇게 예술의 전당하고 이 광장을 연결하는 무슨 부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우리 미래전략 본부에 지금 지시해 놓고 있는 것은 거기다가 육교를 만들어요. 육교를 만들어 다리를 건너는 육교가 아니라 넓은 육교예요. 그래서 걸어서도 가고 그 위에서도 공연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광장과 전당이 이렇게 서로 통하는 그런데 거기가 좀 넓은 넓이의 육교가 되면 그게 스탠드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구상을 해서 제가 행복청에 이걸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행복청에서도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받아들이는데 아직 그런 인프라가 아직도 좀 세종시가 완비되지 못했습니다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만 저는 그걸 하고 싶습니다. 그걸 하면 여기야말로 정말 보헤미안 거리가 될 거예요. 근데 젊은 문화도 그냥 단순한 공연이 아니고 요즘에는 길거리에서 발레하는 거 아세요? 그걸 스트리트 발레라고 합니다. 발레라는 걸 꼭 공연장 무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스트리트에서 하는데 할 수만 있다 바로 여기가 거기에요. 그 6개월 같은 데서 발레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새로운 우리가 새로운 어떤 그 양태 새로운 모델의 그런 것들이 창조되는 그런 보헤미안 음악거리 그리고 보헤미안 광장 저 나성동에 꼭 하고 싶고 제가 힘이 닿는 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부형인데요. 여기 나성동에 우선은 고등학교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나성중이 있는데 나성초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나성중에서 수료를 못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게 진짠지. 그리고 3학년에 학교를 갔더니 한 반에 24명 정도 되는데 너무 작아요. 근데 그 반을 증설을 할 수가 없대요. 나성초는 지금 음악실도 아이들을 한 반으로 만들어서 쓰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를 증설을 할 수 없는데 이제 이 아이들 7살 오늘 난타 친 아이들이 7살인데 이제 가면 한 15반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교육청에 전화를 하면 수요조사를 처음에 저희가 입주할 때 다 했는데 여기서 나갈지 안 나갈지 몰라서 이걸 더 늘릴 수 없다. 그런데 늘렸으면 어떻게 할 건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전화를 해봤더니요. 근데 저희는 아기가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근데 난 아이들도 이렇게 학교가 작아서 아이들이 이렇게 꽁꽁 한 교실에 붙어서 이렇게 가는데 학교가 증설을 할 수 있거나 그런 여기선 나성동 그런 영향이 없는 건가 궁금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이 키울 때 절실한 문제겠습니까? 근데 그 제가 답변을 못 하겠네요. 왜냐하면 그게 교육청 소관이에요. 공무원들 얘기할 때 소관 따질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씀이긴 한데 이건 교육감이 어떻게 하고 교육청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가 아는 사전 지식이 없는데 아마 김효숙 위원님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뭐 교육청 갖다 넘나들으니까 김효숙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교육안전위원회로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사안이 나성동에 있는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중학교로 가고 또 그 안에서 굉장히 잘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나성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원래 왕성 학급에서 최대한 늘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듈러 교실까지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학교 안에 모듈러 교실을 설치, 왜냐면 소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에 이제 구조가 나오지 않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나성중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한 학급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나성초 졸업하는 학생들이 무리 없게 이제 중학교로 갔는데 이번 2024학년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교원 수를 내려보내지 못했습니다. 교원 감축으로 인해서 지금 세종에서 교원이 부족해서 학급당 학생 수가 늘어나고 특히 나성동도 그 여파가 지금 미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교육청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이번에 한번 공고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대한 저희가 누수없긴 하겠지만 이건 학군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정동, 새뜸중, 세로중, 세움중, 한솔중, 나성동 여기 안에서는 다 학군으로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솔중이라든가 지금 새뜸중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어렵지만 제가 약속을 드리는 것은 2025학년도는 나성중을 제가 한 학급에서 두 학급 증설하는 부분, 그러니까 완성학급이 24학급인데요. 거기서 25, 6학급으로 늘리는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수없게 할 거고 나성고 같은 경우 또 말씀드리면 이것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라고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만 그 학교 증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시설학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제가 올해 이제 했던 것이 우리 시장님 잘 아시겠지만 나성중 졸업한 학생들이 많은 수가 방곡고로 갔기 때문에 통학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학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이제 교육청에서 세종 대성고까지는 사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그 교원이 없는 상황에서 거기를 늘리게 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공립고등학교 위주로, 그러니까 일생활권 위주로 최대한 늘려서 아이들이 이생활권이 안 되더라도 일생에서 최대한 뭐 양주고라든가 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이제 해놨고요. 이제 올해는 이생활권 아이들이 최대한 좀 안에서 갈 수 있도록 저도 통학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가지 마시고 끝까지 계세요. 예. 별로 없으세요? 제가 그러면 계세요? 예,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주민자치회 문화복지분과장을 맡고 있고요. 사실 정확하게는 환경안전복지분과장.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나성동을 둘러보면서 많은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조금 아까 이제 앞에 식전 공연으로 아이들이 공연을 했잖아요. 그럴 때 그 아이들이 나성이 미래다 해줬는데 저는 오늘 시장님께서 그 미래 전략을 세우실 때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전에 김영수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년째 여기서 살면서 가장 보기 흉한 곳이 그 CU1 블럭이거든요. 그래서 이 블럭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8월에 저희 주민총회를 할 때 주민들이 나성에 바라는 점으로 적어달라고 했더니 수영장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장을 포함을 한 스포츠센터를 한번 지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면서 저희 공공영역의 스포츠 시설들을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구기 종목 말고 뭐 수영장이라든지 빙상장이라든지 또는 뭐 클라이밍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라인 연습장이라거나 이제 이런 시설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뭐 5손가락 안에 이제 꼽을 정도의 지역에 있고, 빙상장은 내년 6월에 아마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에서 보니까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 연평동에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계획이 조금 어긋났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미래 그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해서 이 시의원 블럭을 그렇게 활용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제 여러 우리 제가 그 동지역을 다녀보면 우리 동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체육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우리 그 집에서 가까운 체육시설인데 여기 실내 체육관도 있고 아니면 체육공원도 있고 그런 것들 많이 요구하시는데, 사실은 전국에서 우리 체육시설이 그 우리 주거 공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가 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께서 또 뭐 수영장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테니스장 필요하고, 테니스장 있으면 말이죠 승마장 만들고, 승마장 만들고 요트장 만들고, 이게 뭐 인간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영장은 매우 좋은 저는 체육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나성동하고 거리가 좀 된다고는 하지만 유대회 27년도에 세계 하계 대학 경기대회 우리 세종시가 갖춰야 될 체육시설이 수영장하고요. 그 다음에 실내 종합체육시설하고요. 그리고 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인데 좀 문제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이 KDI의 말하자면 타당성 제조사의 그 예비 타당성, 예비 경제성이 굉장히 적게 나오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가 재정도 지금 이런 형편에 그 경제성이 낮다 보니까 종합운동장을 짓는 게 옳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종합운동장을 짓게 되면 물론 유대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유대회 단지 열흘 마치고 끝난 뒤에 유지관리비가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 인구에 비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유지관리비를 전부 다 시가 떠안게 되는데 유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있느냐는 게 KDI의 문제 제기예요. 저 솔직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유대회를 위한 체육시설이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의 타당성부터 우리가 검토해보자. 그래서 수영장하고 실내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짓자. 반드시 짓자.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은 저희들이 그 유대회에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육상하고 폐막식입니다. 오늘 지금 스위스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부터 그 육상하기 위해서 또는 폐막식 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 3천억을 짓고 그리고 지금 서둘러서 해야 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후 활용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두를 이유가 사실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KDI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마찬가지 생각이라서 그것은 나중에 어차피 종합운동장은 세종시가 필요합니다. 다만 27년도에 짓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시간에 쫓기지는 말자.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제 전국체육대회를 해야 됩니다. 전국체육대회를 할 때 전국체육대회에 필요한 국가체육진흥기금에서 또 지원이 오는 그런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할 때 종합운동장을 유치하는 것으로 목표를 다시 잡고 체육시설을 하고 수영장 꼭 지으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지어질까요? 27년까지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 수영장은 조그만 수영장이 아니고 국제 그 규모의 국제 경기가 가능한 수영장이기 때문에 이건 꽤 좋은 수영장이 될 것입니다. 물론 나성동에 하나 또 수영장 번듯하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여유가 생길 때 그렇게 하기로 하고 수영장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고요. 빙상장은 올해 연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조금 넘겨서 내년 상반기 이전에는 그 반다비 빙상장이라고 그 실내 아이스링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물론 장애인을 위한 빙상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인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시설이라서 특히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교통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수영장과 빙상장, 스케이트 아이스링크가 내년 그리고 내후년 2년 이후에는 다 완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즘 사실 스포츠 센터를 지어달. CU1 블록을 네, 어떻게 맞아요. 활용할 거냐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을 말씀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는데 여기다 또 진다면 그건 중국 투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수영장을 수영장이면 어떠냐고 예를 들은 것인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이미 그 건립 계획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되 요 CU1 블록은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활용할까 하는 것은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이 됐든 문화시설이 됐든. 그럼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거죠? 어떤 상황이요? CU1 블록. 네네네. 그게 지금 자꾸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한번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하면 누구나 이제 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고라니가 거기서 서식하고 있다고 주민들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위협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그러니까 김영수 회장님께서도 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길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계획이 있으시면 뭐 전략을 세우신 게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렇군요.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다 계획은 아직 우리 실무자가 세워서 저한테 보고한 게 있나요? 저는 아직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아봤는데 혹시 거기 관련 담당자 나온 사람 있나요? CU1, CU2, 그러세요? 예. 네,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CU1 부지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그 시정 질문으로 해서 거기가 굉장히 쓰레기가 많이 투척이 되고 관리가 안 돼 있어서 우리 주민분들께 미관상으로 굉장히 불편함을 이제 주고 있다라고 해서 거기에 사실 거기가 그 LH 소유의 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좀 권한이 없는 사항이고, 그리고 상업 부지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체육 부지로 되려면은 이게 뭐 관리계획 변경이라든가 그 매입비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기가 사업시설이 빨리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는 것이 가장 그 저희가 바랄 수 있는 그 방향인데, 사실 그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제가 이제 시에 요청드린 것은 여기를 잘 정비해서 시민분들이 조금 보실 수 있도록 꽃밭이라든가, 그러니까 그 공간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 좀 미관적으로도 좀 좋은 공간으로 바뀌어달라고 해서 사실 예산을 요청을 드렸는데 이번에 시의 재정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이 좀 반영은 안 됐지만 지금 아직 저희가 예결위가 예산 심사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시랑 좀 잘 협의해서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일단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그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아까 우리 우동자께서 그 정원도시 국제정원도시 박람회 기반 조성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흔히들 제가 이제 여러 군데서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읍면동에 가면 이제 정원도시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계획해 있기 때문에 정원도시 성공을 위하여 우리 읍면동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보고를 많이 해와요. 그 보고 저는 틀렸다고 꼭 말씀드립니다. 정원도시 성공을 위하여가 아니라 정원도시 박람회 계기로 우리 지역을 어떻게 해서 우리 지역을 대내외 널리 알리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국제정원도시는 이 사이트가 물론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중앙공원이라든가 하는 데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 전체를 정원화시켜서 우리 세종시에 오십시오. 어디들 가든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해서 많은 내외 관광객들이 또는 외지인들이 와서 세종시를 보고 세종시가 이렇게 정원이나 꽃밭이나 녹지가 이렇게 훌륭한가 라는 것을 실감토록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감토록 해서 우리가 얻는 건 뭐겠어요? 그게 지역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나성동이 이건 제가 틀림없는 확신을 갖는 건데 정원도시 박람회를 연다면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될 거예요. 여기 안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낮에는 박람회장 보고요. 저녁에는 병따개검으로 올라갈 거라고. 그리고 저희들이 박람회 할 때 낮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야경 그 정원도 만들려고 해요. 그럼 야경 정원이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나성동에 와서 숙박시설은 어떻든 간에 여기서 차 한잔하고 어울리고 싶고 소주 한잔하고 하는 것은 나성동이 최고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정원도시 박람회를 연다고 하면 최고의 수혜자가 나성동이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가져주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정원도시 박람회 동안 우리 나성동을 외지한테 세이지할 것인가? 그렇다면 아까 시의 이런 부지도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임시적으로 LH하고 그거는 협의를 가능합니다. 꽃밭을 만들든 정원을 만들든 쉼터를 만들든 해서 나성동이 와 이렇게 나성동이 좋은 줄 몰랐다 라고 해서 나성동에 그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경제를 일으키고 손님들이 몰리도록 하는 것은 바로 나성동에 여기 상인 여러분들, 지역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단체장 지도자 여러분들이 나성동을 어떻게 가꾸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원도시 박람회 성공을 위해서 나성동을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정원도시 박람회를 계기로 나성동을 어떻게 세이지하겠다. 이걸 우리가 플레이스 마케팅이라고 하거든요. 지역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기로 각 읍면동의 지역별로 우리 지역을 외지인들한테 어떻게 세이지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하게 하고 우리 지역에서 뭐라도 사들게 하겠다라는 경쟁심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경쟁에 있어서 가장 우위에 설 수 있고 가장 수혜를 보는 게 저는 나성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맞죠? 그러니까 정원도시 박람회를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꽃밭 꾸밀래 아닙니다. 아, 정원도시 박람회 한다니까 우리가 여기서 손님 끌어들이는 무엇을 만들어보자. 그게 정원이 됐든 뭐가 됐든 관계없어요. 근데 주제가 정원이니까 정원과 꽃밭을 통해서 손님을 나성도에 정말 가능한 한 많이 와서 나성동을 세이지하는 그런 거대한 계획을 갖고 그러한 실리적인 생각을 갖고 하면 정원도시 박람회에 어떻든 나성동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민자치회 간사 강영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강영빈 씨 나성동에 살아요? 예, 1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시민단체나 거버넌스나 협의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좀 나성동에서 아이와 좀 주민들과 같이 이웃들과 같이 좀 즐겁게 지내보려고 주민자치회를 지원해서 뽑혔는데요. 주민자치회가 그 시장님이 임명장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다른 분들은 너무 좋은 의견을 나성동을 위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이 위원님들이 너무나도 훌륭하시고 잠재력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모이는데 반해서 시의 그런 교육과 초기 교육과 지원이 좀 미흡해서 처음에 참여율이 되게 높았거든요, 저희가. 근데 점점 그 의지를 돋아주는 거는 우리끼리 하는 것도 맞지만 시가 중간 지원 기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특히 어떤 점을 말하냐면요, 나성동에 맞는 교육이 되지 않고 교육을 들어도 좀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힘든 그런 뭐 사례들 뭐 그런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 위원 간의 그런 2시간 내에 회의를 할 때도 좀 주민자치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시간을 걸리면서 맞춰가는데요. 중요한 거는 제가 좀 말을 하니까 떨리고 네, 저희 마을에 봉사하고 기여하라고 뽑아놓은 위원들을 별도로 2030 청년 대상으로 문자에 회신하지 않으면 참여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따로 조직을 한 게 있거든요. 2030 청년 주민자치회라고. 그쵸. 그거를 먼저 의견을 제가 먼저 드렸어요. 어떠한 계기로 이렇게 마을에 좀 봉사하고 기여하라고 한 위원들을 세종시의 전체 위원들 대상 2030만 뽑아서 또 따로 모아서 뭘 하는 것도 없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마을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런 피로도를 높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과에서 담당 부서에서 알고 있는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보고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신설동인데 신설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이 나성동 주민자치회가 신설동 이제 1기인데 1기에 대한 그런 초기 지원이 향후 좀 방향성은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계획이 조금 궁금한 거예요. 지금 좀 너무 노력하세요. 동해도 너무 노력하고 공무원 주무관도 노력하고 위원들도 너무 노력하는 데 비해서 끌어가는 시의 지원이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거를 좀 시장님 오신다고 해서 좀 나성동에 대한 이런 계획을 좀 듣고 싶고요. 시장님께서 나성동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보컴에요. 좀 시설들이요, 이제 밖은 너무 예쁜데요, 안쪽에 시설들이 생각보다 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시의원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로드맵이라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좀 주셨으면 주민들이 주민센터에 뭐 이야기를 좀 덜 하지 않을까. 맨날 안 된다, 어렵다, 돈이 없다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민원을 넣는 게 아닌데, 알지만 이런 부분이 공감한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하는 대안이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청소년 시설도 만들어 놓고 활용이 전혀 안 되는데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아이들은 지금 여기 나성동에서 지낼 곳이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오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네. 근데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말씀을 하시네요. 2040 주민자치회라는 말을 제가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우리 시에서 우리 자체교육과에서 추진하는 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자체교육과장 이경호입니다. 지금 시민분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도 좀 처음 듣는 얘기고요. 아까 그 2030 청년 뭐 그런 거는 뭐 저희가 전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 그건 주민자치 내부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이제 선출이 되시면 중간 조직을 통해 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주민자치 이해라든지 또 회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중간 조직을 통해서 매년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약간의 교육에 이제 분야별로 전문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수요 조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해서 보완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우동민 동장 뭐 알고 있으면 주세요. 2030 말씀드릴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본청, 그러니까 아마 행정 쪽에서는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주민자치연합회 그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정보 아니니까. 그냥 심각한 건 아닌데, 이러한 부분이 2번 생기고 3번 생기면 우리 위원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아져서 동을 위한 공사가 조금 더 어려워질 부분이 있어서 간사로서 염려돼서 이런 근데 부분은 우선은 누가 그러면 그런 걸 조직하고 교육을 하고 했는지 그거부터 좀 알아야 되겠네요. 우선 시는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동은 아니죠. 예, 저희는 주민자치 연합회. 주민자치 연합회에서 아마 2030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말하자면 자치의식을 고양한다든가 그분들의 참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2030 주민자치회라는 것을 한번 구상해보고 그걸 교육하고 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도 지금 우리 시에서 보고되거나 알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한번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네. 우리 교수님 하시는 거 있어요? 일단은 그 부분은 모르지만 제가 좀 아까 전에 그 시설 말씀하셔갖고 아마 우리 동장님은 말씀을 못하시는, 시장님께 말씀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걸 생각해서 제가 좀 대신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굉장히 신설동과 이미 있는 동에 대해서의 그 지원이라든가 체계 잡혀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신설동에 대한 그 우리 시에서의 관심도가 되게 높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의자도 되게 허리가 아프지 않으신가요? 원래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지금 비용이 없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해서 이제 차량 같은 것도 확인해 보니까 저희만 또 그 이런
트럭이나 이런 차량이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애정을 갖고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또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또 부탁을 여기서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참 집은 참 잘 졌는데 아직 가구가 좀 덜 들여진 게 있나 보네요. 네, 맞아요. 그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복컴 센터를 24개 다 돌아다녀 봤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면사무소까지. 나성동이 최고라고 해서 아니라고 생각할 분 있습니까? 나성동이 최고예요. 이 정도 복검 시설이라면 제 안목으로는 전 세계에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해외 생활을 좀 했어요. 유학 생활을 일본에서도 했고 미국에서도 했고 영국에서도 했고 그랬는데요. 이 정도 주민자치센터 거의 없습니다. 아마 외국인들이 나성동에 보고 놀랬다가 그게 10년 만에 이렇게 지어졌다는 거 놀랬다가 복합 커뮤니티 센터 보면 정말 놀라 자빠질 거예요. 이게 우리 동정도 주민들이 생활하는 커뮤니티 센터다 그러면 정말 놀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점이 있는 건 아마 신설됐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차근히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들께서도 해결해 주실 문제도 있어요.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 어디 가든지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이 하드웨어는 지금 어느 정도 참 뭐 세종시밖에 없잖아요. 전국에서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 곳 자체가 다 뭐 주민 동사무소지 뭐 이런 거지 이런 식의 건물은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컨텐츠가 또는 복합 커뮤니티 센터의 공간 활용이 효율적이지는 아직 못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도 공간이 부족해서 그 노인들 전용에 뭐 만들어 달라 바둑 교실 만들어 달라 탁구장 만들어 달라 하는 요구들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좁은 면도 있지만 이 복합 커뮤니티 센터가 가지고 있는 다목적의 이 생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 공간을 어떤 단체만 전용으로 쓸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음향센터도 그렇습니다. 음향기기도 공연하자 또는 뭐 어떤 연주를 한다 그러면 전부 다 음향기기가 다 필요한데 자기네들이 필요한 곳에 음향기기를 해달라고 그러지 음향기가 있는 곳에 가서 연주하고 공연하는 그런 노력들은 같이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여러 가지 그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고 우리 세종시가 보유하고 있는 그 커뮤니티 센터를 동을 불구하고 서로 공동으로 활용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소통도 부족하고 홍보도 부족한 탓도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부분에 주민자치 회장님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서로 공간을 빌려주고 서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그런 노력을 통해서 세종시 전체 주민들의 최고의 효율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회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저보고 나성동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나성을 영어로 그 저기 뭔지 다 아시죠? 네? 그 로스앤젤레스를 나성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 나성에 가면 편지를 쓰겠어요. 한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지난번에 주민자치 박람회 할 때 제가 그거를 이용해서 나성에 가면 했더니 그걸 또 어떻게 사진 찍어가지고 걸어놨네요. 저는요 나성이 LA가 아니고요 LA가 나성을 본받으러 올 정도로 나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나성이 LA가 아니고 LA가 나성입니다. 예. 말씀하시니까 목소리 크니까 그냥 말해요. 이게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그 교육을 받을 때 자료에는 없었는데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우리가 가야 된다. 주민자치회 교육을 처음에 위원들을 하시면서 그런 언급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요? 강사분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거 뭘까?
우리는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처음에 이제 교육받으러 온 그런 자리인데 그런 이야기가 이거가 글쎄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 받은 교육에서는 또 우리 이제 국정원에 있었던 석비도 그 신영복 그런 거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철거를 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조금 노출이 되고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거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떠올라서 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낮은 단계 연방제는 30년 전, 40년 전에 나왔던 말이죠. 남북 통일에 관해서.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전혀 아니고. 주민자치 교육한다고. 그렇죠. 아까 주민자치를 말씀하시는데, 주민자치가 지금 세종시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국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주민자치에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지방자치의 뿌리는 여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지방자치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원래 전공도 지방자치일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을 초기에 만들 때 그 초기에 만든 지방자치 기획단에서 제가 주무를 받던 사람이에요. 지방자치법을 제가 160일 달달 외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규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편이에요. 우리가 기초자치단체가 우리 237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은 농촌의 인구가 자꾸만 줄어들어서 그러는데요. 그 농촌 인구의 평균이 9만 명입니다. 9만 명이 기초자치단체예요. 시는 20만이 넘었고요. 이 정도 규모의 지방자치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대개 어느 정도가 하느냐? 일본을 예를 들면 3,000명. 우리 지금 읍면 정도 있지요. 이게 대다수의 나라에서 지방자치의 기초단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초단위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은 지방자치를 처음 할 때 1961년도에 잠깐 시행하다 말았습니다만 5.16 때문에 멈춰진 거죠. 그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기초단위는 시군구가 아니라 읍면동이었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혹시 그 동해사무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동사무소라고 안 하고 동해사무소라고 그랬어요. 들어보셨나요? 그 동회가 바로 동의회라는 뜻이에요. 그 말 때문에 동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읍면동이 우리나라 기초 단위였고, 읍면동 단위가 그런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 하면서 지방자치를 중지하고 통일이 될 때까지는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방자치 단위를 시군구로 넘기고 안 했던 것인데, 91년도에 좀 처음 실시하면서 지방자치법을 전면 선보일 때 제가 담당했던 말하자면 실무 책임자였습니다. 그 동회, 면회, 읍회라는 말을 제가 그때 이것도 제안을 한 것이었습니다. 시군구 단위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크니 진정한 주민들의 뜻이 담기에는 너무 크다. 그렇다면 옛날에 읍회면에 동회하듯이 읍면동 말로 회라는 말이 우리말로 커뮤니티 아니겠어요? 공동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읍면동별로는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어서 읍면동 분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회의도 하고 그리고 공동체 활동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정말로 지방자치라는 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받아들여져서 커뮤니티 센터라게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요. 사실은 누가 알겠어요? 잘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 광역시라고 안 하고 직할시라고 했습니다. 부산 직할시. 직할시라는 말이 광역시로 말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으면 누가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광역시라는 단어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접니다. 잘 몰라요. 제가 그런 거 검토할 때 읍회, 면회, 동해, 커뮤니티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진정한 지방자치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방자치가 저희들이 지방자치 처음에 설계할 때 어떻게 했었냐면요. 정당 공천을 배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옛날엔 시장 군수들을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했지 않습니까? 공무원으로.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이제 지방자치라는 것은 주민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게 지방자치 아니겠어요?
지역 주민이 선출을 해서 시장구수를 만든다는 것은 지역 주민이 임명하는 건데 거기에 정당이 끼어들면 정당 공천자가 지역에 따라서는 그 정당만 받으면 무조건 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 현재도 그렇고 많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공천권자가 임명권자가 된다. 차라리 대통령이 하는 게 낫지 정당의 공천권자가 공천 과정을 통해서 시장구수를 임명하는 이 제도가 옳겠느냐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을 배제를 시켰어요. 그래서 처음 선거는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활에 변함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정치자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활자치가 돼야 된다. 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는 사람이고 생활자치를 할 때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잘한다. 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비하인드 스토리 또 하나 말씀드린다면 여성이 그런데 선거에 지금은 많이 나오십니다만 우리 김혁수 의원도 그 전에 여성이 선거에 나올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사실 여성이 지방자치 살림을 아기자기 잘하고 남자들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방자치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의 그 지방선거에 여성들이 진출할 기회나 또 선거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를 할 때 여성을 할당을 하자. 여성 할당제를 또 주장했던 게 저희들 지방자치기획단에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헌법에 걸리는 거예요. 헌법상 남녀평등의 원칙, 헌법 8조에 보면 평등의 원칙이 있는데 여성을 할당을 해서 여성을 우선권을 준다는 게 남녀평등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느 양성 중에 어느 한 상이 70%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0%는 당연히 여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90%가 남성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성 중에 어느 성이 70% 내지는 60%를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 규정을 두니까 평등정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그 여성 의원들 할 때 비례대표를 여성한테 양성의 규정을 넣은 거 누가 그 규정 만들어 봤을까요? 이제 정답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그걸 할 때 굉장히 박수를 받았어요. 정말 이건 기가 막힌 발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를 할당할 때 저는 가능한 한 여성을 많이 넣어서 생활자치가 되기를 바랬던 사람인데 지금 현실은 너무 정치자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예전에 그 꿈꾸었던 주민자치회가 정치 경향이 흘러가고 여기서 이념교육 시킨다면 차라리 안 하기만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민자치회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 이 우리가 모처럼 세종시에서 하는 이 주민자치회만큼 많은 정치색을 가져서는 안 된다. 정치할 사람들이 나중에 그거를 기반으로 삼으려고 들어와서 자기를 숨기고 그런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게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정말 정치라는 것에 대해 그런 분들이랑 정치를 하시고 우리는 순수하게 지방자치를 하겠다는 그런 결의와 그런 공감대가 있을 때 주민자치가 진정으로 살아나고 그 주민자치의 회원들을 진심으로 정치인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진정으로 무서워하는 것은 그런 분들이지 정치에 예속된 사람이라면 마치 자기가 무슨 지시에 의해서 당원이니까 이래가 저래가 하면 따라주는 건지 알아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자치를 지금 말씀한 대로 어떤 특정 이념을 교육시킨다든가 또는 어떤 특정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든가 라는 것을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거는 거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자치를 발전시키고 여러분들의 인권과 권리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저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 처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보네요. 진심으로. 읍면동 많은 시민가에 대했지만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준이 높으니까 지금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맞죠? 네. 저는 지방자치를 그런 이상으로 주관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정당 공천이라는 제가 국회 가서 다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국회 가서 그 저희들 아는 정당 공천 배제였어요. 그런데 국회 가서 전부 다 국회의원들이 정당 공천제를 법률안 개정을 하는 것을 방망이가 딱딱 두드려질 때 제가 혼자 집에 와서 밤새도록 혼자서 술을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이러자고 한 거 아닌데 정말 청년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제가 30대였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연장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선거는 해야 됩니다. 그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주민들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민자치 우리 회장 여러분들, 회원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우리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주민자치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감해 주시겠습니까? 정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시간이 많이 돼서 딱 한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성 14통장을 맡고 있는 김미영입니다. 일단 시장님이 멀리까지 저희의 소리를 들어주러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단 저희 지금 나성동 먹자골목에 보면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알기로는 그 공영주차장이 단층으로 건설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앞으로는 거기가 절실하게 지금 이따 시장님 가시는 길에 한번 보세요. 거기 길가에 차들이 무단으로 그냥 주차가 엄청 많거든요. 물론 길 건너에는 그 백화점 부지 자리가 지금 차들이 그쪽을 대지만 일단 사람들이 오면 가까운 곳에 차를 대기를 원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심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금 공사장 이미 첫삽을 뜨고 공사 중이지만 앞으로라도 거기는 다른 동처럼 주차 타워가 분명히 건립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아마 지금 구상은 가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거기 주차 타워를 건립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혹시 우리 시에서 우리 온 분들 중에 그 부분은 답변할 분 있나? 오케이. 우리 유동석 팀장님. 네, 광역교통망팀장 유동석입니다. 일단은 주차 타워를 짓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이제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항상 문제는 한정된 예산입니다. 저희가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제 당연히 주차 타워랑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평식 두 가지 다 고려는 하는데요. 지금 지평식 같은 경우는 지금 70면 기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주차 타워를 만약에 설치를 했을 때 5층 정도 규모로 하면 180면 나옵니다. 이 건축 시설물이기 때문에 일단 건폐율이 적용이 돼서 공간이 줄어들고요. 타워는 또 엘리베이터나 기계실, 사무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생각만큼 그게 주차 면수 확보가 좀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지평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 비용이 5억, 그리고 주차 타워로 하면 125억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주차 타워가 어쨌든 면수가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게 맞는데요. 지금 당장은 저희가 일단은 지평식으로 조성을 하고 백화점 부지도 지금 임시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료되는 시점을 행복청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전에는 저희가 타워를 올릴 계획은 갖고 있고요. 좀 장기적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예산이 부족해서 일단은 지평식으로 한다. 이런 거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 타워는 하나의 예일 것이고요. 주차장이 부족한 거죠. 지금 우리 세종시가 정말 우리 행복청이 그동안 참 열심히 일해서 참 좋은 도시 만들었습니다만 아쉬운 건 도로하고 주차장이에요. 교통 문제만 정말 처음에 설계를 잘했더라면 세종시 정말 세계적인 명품인데 그게 지금 옥의 티 같은 것이에요. 제가 행복청장을 할 때 좀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2011년도에 행복청장을 했거든요. 우리 이 주차면의 대수가 세대당 1.2대로 설계를 돼 있더라고요. 건축법상보다는 그게 좀 높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에 신도시의 주차 면수가 세대당 1.2, 이거 부족하다. 이거 100% 부족하다. 더더구나 도로까지 좁으면 사실 우리나라 도로가 주차장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차장이 될 데가 없으니까 도로 옆에 대잖아요. 그럼 도로가 좁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과 도로는 두 개의 개념이 아니고 같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차장이 널널하면 도로가 뻥 뚫려져요. 부족하니까 도로 옆에 대서 도로도 좁아지니까 서로 좁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있다면 뭐 설계가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뭐 지나간 걸 가지고 그건 누구도 탓할 거 없는 거고 앞으로만 잘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교통 체계 문제를 대중교통으로 가야 된다.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우리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 무료화도 생각해보고 그러는데 재정 문제가 또 있고 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이제 여러 가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에 제가 좀 수정안을 낼까 해요. 전면 무료화는 무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주차장 특별회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세종시가 재정 여건도 나쁘지만 제가 취임할 때 우리 채무가 4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제2의 청사를 짓는 예산이 1,200억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 보건환경요금 한 700억을 제가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하고 그걸로 여민전 사들이는데 서민 경제를 활성화해 데 쓴다고 써봤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정말로 재정이 좀 풍부하다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빨리 주차장 면수 확보해 주는 거예요. 한 도시라는 건 1, 20년 봐서는 안 됩니다. 100년, 200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세종시에 주차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돈이 어느 정도 예금이 되면 특별하게 집어넣고 기금같이 그거는 땅을 사야 된다. 여기저기 땅을 사놔서 그게 주차 타워가 됐든 지하 주차장이 됐든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 주차장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도로가 좁으면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 도로를 넓힐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또 유감스럽게도 제가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토지를 살 수 있는 지금 재정적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좀 세금 좀 많이 내주세요. 세금 많이 내주시고 우리나라 경기가 우리 시의 경기가 좋아진다면 저는 첫 번째 할 일이 우리 시유지 확보하는 거예요. 시유지를 확보해서 공영 주차장을 만들어줘야 이 좁은 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상가가 활성화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선거 공약에도 나와요. 주차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 근데 와 보니까 뭐 전혀 뭐 어떻게 제가 특별회계를 만들고 자시고 할 만한 그 재정적인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또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다 보면 경기라는 건요 반드시 변동이 생깁니다. 좋을 때가 옵니다. 좋을 때가 오면 우리 저 공무원 후배들한테 내가 반드시 얘기할게요. 세종시에서 경기가 좋을 때가 와서 예산의 여유가 있으면 주차장 확보하는 시유지를 확보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종시가 아무리 좋아도 교통이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인식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주차 타워냐 지평식이냐 내지는 예산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여유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시장님 마지막 잠깐 발언 좀 추가 발언 좀 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마지막 발언은 말이죠. 예. 질문이 아니라 우리 저 동에서 공부하는 동 직원들 우리 저 밤늦게까지 시민회대회 한다고 해서 시 공무원들 오셨는데 칭찬하고 격려하는 발언으로 꼭 끝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예. 우리 회장님이 그 부분을 맡아주실 걸로 보고요. 저는 사는 거는 2단지에 주민으로 살고 있고 저는 또 상가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병따개 건물에 베타 사원 카페 대표로 있는데요. 또 이제 주민자치위원인데요. 저는 주민자치위원이 2단지가 아니라 6단지 상가 대표로 이제 주민자치위원으로 대표성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세종시 내 아파트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나성동은 주상복합이라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 3, 4, 5, 6단지가 다른 동과 다르게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공존하는 이제 상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그 대표성 있는 건물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는 6단지 상가 관리단에 또 대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인 대표든 상가단 관리 대표로서 1, 2, 3, 4, 5, 6단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또 시설물에 대한 이제 통상적으로 1, 2층이 상가로 되어 있고요.
205동과 601동은 45층부터 205동 같은 경우는 49층까지, 206동은 45층부터 48층까지 특수건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회사들하고 특히 일군 회사들하고 많이 문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비가 올 때마다 누수 현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뭐 이쪽에 601동도 마찬가지, 205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난리가 나가지고 이번에 전체적인 보수를 했습니다. 저희 또한 601동에 저희 카페를 중심해서도 뭐 작년에도 비가 많이 샜고 올해는 특히 8월 10일 지금부터 딱 석 달 전인데요.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비와 또 이제 바람에 의해서 이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뭐 우리 김효숙 의원님 와서 제가 간담회하고 공청회까지 요청을 해서 저희 가게에서 동장도 포함해서 다 행사를 했지만 아직까지 제가 이제 한신공연이 시공사인데 계속 누차 내용 증명을 어저께도 또 보냈습니다. 지금 4차례, 4번째 계속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내용 증명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해달라고. 저희는 주민으로서, 상가 주민으로서 또 요구를 하고 있고 시의회나 또 지난번에 같이 오셨던 주택가나 건축가에서도 관심을 가져주는 걸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민간 영역에서 발생하는 건데 민간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게 집단적으로 이게 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게 이제 시에서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도와주십사 요청을 드렸고, 그것은 뭐 직접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간접적으로 또다시 바람이 불어서 지금 복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난간이 시장님도 와서 보셨죠. 그 난간은 아직도 복구를 못하고 있는데 안전을 담보한 상태에서만 복구를 하겠다, 제가 용인하겠다 해서 지금도 안 하고 있는데, 그게 떨어졌을 때는 지상 200m입니다. 저희가 6단지 주차장 입구에 해당됩니다. 떨어지면 안전을, 사고가 났을 때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 차원이나 의회 차원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저희도 또한 나름대로 한신공연과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김효숙 의원님하고 또 시장님도 오셨으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효숙 의원님 먼저 좀 답변 예, 그때 저희가 같이 이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가서 봤을 때는 일단은 한신공영 측에서 기타 외부 업체에서 그 안전성 시공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이드를 갖고 오셨잖아요. 이제 업체에서 그러니까 한신공영 측에서 한 거는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으니 저희가 이제 제3의 업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드렸고, 또한 그 피스가 더 많이 박아서는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게 항상 책임의 소재가 따르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문했던 것이 이제 한신공영 측에 그때 아마 얘기를 했던 부분이 아직 좀 진행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같이 갔던 그 산업건설위원장님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좀 추후 방안을 좀 다시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확실히 한계는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간 영역에 관이 너무 관여하는 것도 압력을 넣어서 어떻게든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희망은 알겠습니다만, 또 그게 관이 또 지나치게 하면 그건 또 부작용이 생기는 법이에요. 그렇지만 그 억울한 심정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좀 안타까운 일은 하지만, 지금 김효숙 의원님 답이 정답입니다. 그렇게 같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우리 그 시에서도 한신공에 대한 신뢰성을 그렇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주민자치 회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통장님 한 가지 의견이 꼭 하실 말씀 있으시다 그래서 아름답지 잠깐만 않은 얘기 하시려고 해요? 한번 의견 듣고서 빠르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성 7통장 박수영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 그 도시 상징 광장 활성화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이번 정원 박람회와 연계해서 아까 그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계성을 6개월 말씀하셨는데, 그 6개월가 설립될 때까지는 너무 기간이 길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당장 저희 이제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관광 그리고 경제 활성화, 정원 박람회를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저희가 먼저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그 도시상징광장 주변으로 도로가 있어요. 예? 도시 상징 광장을 네네네. 주변으로 그 도로가 있다 보니 아이들이나 이제 어른들이 이용하기에 아주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뭔가 문화를 즐기기에. 그래서 육교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라도 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문화를 좀 즐길 수 있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길을 버스킹이나 아니면 정원 박람회를 위한 그런 체험 활동 아니면은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서 저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시민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지만 취약계층이나 복지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참여를 하고 싶어도 사실 잘 용기가 나지 않거나 집 안에서 나오시기를 되게 어려워하셔요. 그래서 그런 행사가 있거나 하면 시장님 초청에 초대장을 보내서 그런 분들도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공연이나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야경 정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도시상징광장에는 미디어 큐브가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면 좀 더 이제 추진하고 계시는 계획에 좀 연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네, 좀 의견을 드립니다. 우리 김효수 의원 5분 발언에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이제 보니까 김효수 의원님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예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가 예술의 전당도 있고 해서 영상 미디어 파사드 하기가 참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적당한 시기에 버스킹이라든가 아니면 차 없는 거리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 와서 뭐 보헤미안 거리를 어쨌든 그런 식으로 구현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 아름다운 마지막이에요. 네. 저희 이제 주민총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이 거의 다 오늘 언급이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원하셨던 부분이 뭐 고등학교 이야기, 수영장 이야기, 문화센터 운영을 좀 활성화해달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도서관을 조금 더 활성화해달라. 여기가 아이들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19살까지 0세부터 19살까지 3,400여 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거에 비해서 아직은 조금 운영이 좀 미흡하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신설동이니까 좀 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십사. 그 부분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시장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나성동에 방문을 해주셔서 정말 저희가 또 진솔된 이야기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마 모든 동을 도시면서 관계 공무원분들께서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도 너무 수고하셨고 또 늦은 시간까지 또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우리 동장님을 비롯해요. 네, 공무원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성동의 발전이 또 나성동이 아무래도 세종시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고 나성동의 발전이고 세종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시장님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좀 발전해 나가는데 같이 도움이 되고 상생하는 그런 동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중에서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들 처음 봅니다. 제일 말씀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그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저로서는 24개 읍면동의 시민과의 대화가 마지막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추억에 남는 피난대를 장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우동민 동장 잘해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줘요? 벌써 다 소문 났구나. 지난번에 소정면에 갔더니요. 면장님이 얼마나 존경을 받는다고 그럴까, 사랑을 받는다고 그럴까. 노임 회장님이 세상에 저렇게 충효정신이 투철한 면장은 처음 봤다. 전 너무 잘한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건데 이렇게 100점 만점에 90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컨닝이 됐어. 우리 우동민 동장하고 우리 동사무소 미안합니다.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 여기 다 있죠? 다 나오세요. 직원들 다 나오세요.
줄로 쭉 써서 박수 받아줍니다. 여러분들, 우리 저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공장도 앞에 나가. 그래서 우리 동장과 우리 동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큰 박수 해주시고 우리 동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큰 인사하세요.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시민에 대한 나성동을 마지막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도록 하고 여러분들께 밤늦게까지 수고하셨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립니다.